그때는 이제 연애하기 전이에요. 연애하기 전에 같은 직장에 있었는데 그 여직원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가 있다고 네. 있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 주인집에도 전화를 하고 부동산에도 전화를 해서 보증금을 받아주고 이제 집을 구할 때 이제 불안하다고 같이 이렇게 다녀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얘기를 들었구나. 그래서 그런 면을 보고 이 사람 되게 괜찮구나. 네네. 누군가를 선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네네. 근데 연애 중일 때도 뭐 오늘 이제 옷을 조금 이쁘게 입고 왔어요. 이제 네. 막 꾸미고 여자들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날에 옷 되게 잘 어울린다 이런 카톡 이렇게 보낸다거나. 오. 네. 그래서 어? 연애할 때니까 하지 말아라. 여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 이렇게. 그룹 채팅 같은 거 연애할 때니까 하지 말아라. 하는 연애가 아니야. 최근에 저희가 이제 가족 여행 갔다 왔어요. 네. 근데 이제 가족 여행 가다가 휴게소를 이제 마지막에 들린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 사장님, 식당 하시는 사장님이 네. 지나가시더니 갑자기 남편의 어깨를 막 치고 가시는 거예요. 5대를.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다니면 저 사람이 어깨를 아무렇지도 않게 빠바바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니 여자 사장님이랑 친분이 좀 있으신 사이였던 거죠? 그분도 예전에 뭐 카톡을 보려고 본 건 아닌데 네. 차에서 혼자 있는데 징 울려서 이렇게 남편 거기집을 이렇게 네. 봤어요. 근데 네. 컴퓨터 뭐 수리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훑어보진 않았지만 컴퓨터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컴퓨터 수리를 왜 이 사람한테 물어볼까 이런 생각이 아니 식당 아줌마가 번호를 왜 주고받은 거야? 제가 봤을 때는 다 들어주긴 해요. 뭐 애들이 말해도 안대가 없이 다 들어주는 편이긴 해요. 조금 미뤄두긴 하는데. 그러니까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하는 약간 그런 성격은. 보험 설계사 분들이 이제 나와 계시잖아요. 보험 네, 이제 네. 계약하시려고 네. 뭐 그분의 힘든 상황을 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네. 그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당했네. 네, 같이 일하는 형님이 뭐 중고차를 산다. 그러면 네. 이제 몇 날 며칠 사이트를 알아보고 자기가? 네. 야. 이렇게 중고차 시장을 찾아다니고 딜러분을 연결해서 그 자동차가 잘 가는지 확인까지. 아, 친구로 두면 기가 막힌 분위기는 한데. 지랄이 좀 많이 들어. 하는데 그거 좋은데 대단하네. 아니, 그 남편분은 대체 왜 남들에게 친절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어릴 때 제가 자라온 환경이 네네. 이제 어머니도 자기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네네. 자연적으로 저는 좀 혼자만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 20살에 군대를 갔다 오고 줄곧 혼자 살면서 생활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혼자 좀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 또한 그 힘든 시간을 보내봤으니까. 가져봤기 때문에 어. 어떤 느낌인지 알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 도와주지는 않거든요. 제가 사소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선을 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보험도 있는데 들어줘요. 아, 있는데 또 컴퓨터도 들고. 못하는데 도와줘요. 와이프 기준에선 그런데 저도 하고 싶은 건 와이프가 좀 성격이 네. 좀 강해요. 강해요. 네, 제가 좀 섬세하고 와이프가 강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올라올 때도 저는 규정 속도를 준수해서 이렇게 운전하는 편인데 네. 혹시 누가 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규정 속도를 지키고 서행을 하면서 왔어요. 연결. 네. 와이프가 야 차에서 내려 그러는 거예요. 네. 운전 바꾼다고요. 자기가 한다고. 와이프 성격 자체가 워낙에 강하고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아니면 이 사람은 배우자를 못 만났을 거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반전. 아니 이렇게 다 퍼주다 보니까 네. 결혼을 해서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네. 안 들어요. 그러니까 두세 번 강하게 얘기하게 된다니까요. 운전도 규정 속도가 60이거든요. 네. 그러면 딱 60으로만 해요?
제 성격은 한 65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55로 가요. 55로. 답답해요. 뒤에서 차가 쪼고 있고 라이트 막 켜지는데. 네. 그 남편분이 그런 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왠지 이제 누구에게나 이렇게 친절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좀 오해를 받았던 일도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있을 것 같아요. 남편분 어떠세요? 이제 일례로 뭐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제가 얘기는 했죠. 저는 그런 목적으로 아니다. 친절을 베푼 게 아니다. 단순히 난 이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와이프를 만나기 이전에 연애 시절 바로 전인데 그 결혼 후에도 대시를 받은 적이 있었죠, 한 번. 네, 있었는데 예. 오늘 아내분한테 잠깐 그런 마이크를 처음 들으신 겁니까? 네, 고백받았다는 얘기는 또 처음이네요. 아. 네. 가정이 힘들어지겠군요. 그래서 7년 처음 들으신 겁니까?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이 사람이 가진 에너지가 10이면 네.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2만 쓰게 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근데 이 사람이 외부에서 8을 쓰고 오면 되게 속상해요. 나머지를 다 제가 책임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집에 잠깐 들어오거든요. 하루? 이틀? 일주일 중에 그런 모든 시간을 제가 다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가정이라고 일도 하고 이 사람은 평일에 그 형님들을 다 도와주고 집에 와서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가정 문제까지 이렇게 들어오니까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저는 남편분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는 가장 큰 그게 뭐가 됐냐면 내가 너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시고 엄마는 사실 무학이시니까 엄마는 또 마음은 좋으신 분이지만 세상에 뭔가를 전혀 모르시니까 그리고 형 누나가 5명이나 있는데 다 일찍 어디를 가버렸어. 그래서 나는 6의 막내지만 항상 혼자 있는 느낌. 나는 궁금한 것도 많고 세상에 호기심도 많은데 누가 이걸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근데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이제 그러면서 한 30대 초반까지 엄청 헤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또다시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돈과 상관없이. 그리고 그게 잘 보여요. 그 사람 눈에는 도움 필요한 사람이 잘 보여. 그래서 남편 눈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잘 보일 거라고. 그리고 또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기엔 어떻게 세상 어려운 사람은 다 자기한테 붙냐? 맞아. 그럴 수 자기가 있어. 그걸 일부러 찾는 거 아니야? 나 이해가 안 돼. 난 그런 사람 본 적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자기 주변에는 도와달라, 어? 왜냐면 진심으로 해주니까. 맞아요. 그러면 세상에 그 힘든 에너지들도 진심인 그 사람을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남자분이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하는 이 기준과 배우자로서 아내가 보기에 그거는 좀 선을 너무 넘었는데 이 기준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왜? 우리의 과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해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내분이 남편한테 메시지 한번 할래요? 스스로 자기 자신만 챙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챙길 수 있거든요. 저는 제 아이들도 제가 챙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한테 신경 쓸 여력 대신에 너 자신을 챙겨라. 운동도 좀 하고 보고 싶었던 책도 좀 보고 너만의 시간을, 너만의 내면을 채웠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 마음이 너무 곱다. 대단하시다. 너무 고와요. 그리고 정말 이런 아내, 이런 동생이 있다면 참 너무 박수 쳐주고 싶고 왜냐면 마음이 너무 곱잖아요. 아니 대체 어떤 딴소리를 하시길래 궁금합니다. 뭐
한숨이 좀 깊은데요, 이거. 네. 저 안에서 나오는 한숨인데. 제가 이제 정해져 있는 날에 고정이거든요. 운동이 가는 날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고정인데 제가 그 전날 나 이제 잘 거다. 내일 운동 가야 돼서 일찍 일어나야 돼. 이러면 잘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 일어났어. 이러면 갑자기 대뜸 물어봐.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까먹는구나. 운동 가기로 했잖아요. 네, 나 운동 간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때서 맞다. 잘 다녀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늘 그래요. 대부분. 집중을 안 하는구나. 네. 아니면 얘기하다가 갑자기 잠을 잔다던가? 갑자기 잠을 잔다고요? 잠을 잔다고요? 막 언성을 높여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조목조목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약간 텐션이 떨어져서 좀 진지한 대화를 하다 보면 갑자기 되게 조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는 것 같은 거예요. 남친구가 그 잠버릇이 잠들 때 이렇게 몸에 약간 경기를 일으켜요.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깜빡 잘 때. 분명히 옆에서 움찔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와? 이러면 안 잤어. 근데 어느 정도 대화가 안 통하시나요? 일단 제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첫 마디가 아니에요. 아. 제가 만약에 분홍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 이건 빨간색이랑 하얀색을 섞은 거야. 이런 옆에 형님께서 이랬어. 아니야, 이거 빨간색 하얀색을 섞은 거야. 아예 모르네. 아예 몰라. 귀여우신데. 저희가 남친과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같이 만나서 보는데 축구를 이제 보기로 한 날 남친과 갑자기 그 장례식을 가야 되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저도 축구하는 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맞다 오늘 축구하는 날이었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치킨 먹어야겠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뭔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얘기 일상 얘기를 하다 까먹은 거예요. 얘기를 하다 까먹은 네, 거죠?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치킨 먹어야겠네 해서 오늘 장례식장 간다며 그러니까 맞다. 맞다를 계속 헤딩을 진짜 많이 하면은 그럴 수도. 진짜 별거 아닌 거에도 설명을 되게 잘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남자친구가 빨래를 이렇게 돌려요 집에서. 그러면 빨래를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정이 있어서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럼 빨래는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돌려놓은 상태니까. 근데 1시간쯤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시간이면 이미 냄새가 그죠? 쉰내 나지, 쉰내. 그 냄새 많이 나서 그렇게 1시간이면 안 된다 했더니 안에 습기가 있어서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습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 나는 섬유유연제 냄새밖에 안 나던데? 이렇게 그냥 받아치니까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대화를 이제 하다가 저도 이제 너무 화가 나고 이제 답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래 알아서 해. 그래도 남자친구분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남자친구분 이게 다 맞는 말인지. 그 장례식장 얘기 같은 경우는 치킨과 장례식장 이야기요. 영화 제목 같네요. 치킨과 장례식장. 치킨과 장례식장 가로치고 부제 아맞다. 아맞다 가로 닫고. 네. 아맞다. 그때는 저도 이제 같이 치킨 먹으면서 축구 볼 생각에 엄청 신나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이제 부고 소식이 와가지고 이거 내가 꼭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앞섰던 것 같아요. 그냥 축구는 뭐고 그냥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내가 가서 빨리 위로해줘야겠다. 근데 그 마음이 워낙 커가지고 축구 얘기가 이제 또 나오니까 하다가 또 까먹었어요? 아니 까먹은 게 아니고 이걸 제가 그 상황을 기억을 못하고 그게 뒤돌아서 다시 생각을 하면 다시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혹시 얼마나 만나셨어요? 제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랑.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는 뭐예요? 항상 이제 싸우기만 하면 좀
정말 화해를 할 수 없을 만큼 싸우기는 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되게 배우는 것도 많고 가끔은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지혜를 위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 지혜로운 여자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진짜 너무 다정해요. 여자들은 매달 한 번씩 이제 그 대자연을 이렇게 겪잖아요. 제가 그때마다 그 다리 그 저림이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자다가도 막 뒤척이고 막 깨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제 다리를 이렇게 눈 감고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착하다. 그런 걸 보고 아,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목마른 것만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친구가 아니다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건 남자든 여자든 내가 되게 목마른 게 있어. 그러면 그 목마른 것만 채워주면 사람들은 나머지 걸 다 아예 안 봐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 목마른 걸 채워주는 건 너무 좋은 걸로 시작된 거니 제가 보기에 필터링을 조금 몇 번 더 해보셔라. 왜냐하면 결혼은 그래서 결혼했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했어. 이래서 결혼했어. 근데 그거 변하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난 자기 이랬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이 말이 당연히 연결되잖아요. 제가 보기에 삶은 고스톱하고 비슷해요. 고스톱은 3대 요소가 있어요. 1번, 패를 잘 받을 것. 2번, 치는 법을 잘 알 것. 3번이 뒷패가 붙는 것.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패를 잘 받는 건 유전적으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부모의 환경, 부모의 정서, 부모의 친밀도, 이게 좋은 집에서 태어난 애들이 잘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놀라운 건 패가 안 좋다고 반드시 고스톱에 지진 않아요. 두 가지 요소가 남았어. 내가 패 좀 그렇게 좋은 거 못 받았어. 근데 내가 인생 사는 법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배웠어. 치는 법을. 어떻게 인생 사는 법을.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았어. 삶은 뒷패가 맞아줘야 돼요. 그걸 저는 전문 용어로 은혜라고 부를게요. 갚을 수 없는 선물. 삶에는 늘 보면 내가 하지 않았는데 삶의 선물이 붙는 경우가 있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컬러가 있어요. 분명히. 그럼 두 사람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곳에서 태어나면 좋지만 좋은 곳에서 태어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기엔 일러요. 부모님에게서 못 받았어도 우리에게는 두 개가 남았어. 내가 삶을 어떻게 살지 정말 노력해서 배워. 그리고 또 뒤에 삶에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연인으로부터 받는 고마운 선물이 있어요. 부모에게 좋은 거 받고 나 공부 열심히 했고 노력 열심히 했어요. 이걸로 인생의 끝이 아니더라니까요. 세 번째가 있잖아요. 갚을 수 없는 선물이.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는 그 영원히 살아온 모든 것을 느끼는 거겠죠. 저 사람의 자세와 태도로, 저 사람의 눈빛으로, 말투로, 단어의 선택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삶은 이런 크게 세 가지가 있지 않겠는가. 부모에게 받은 것, 자기가 노력하는 것, 갚을 수 없는 선물. 그게 제가 보기엔 생명력이고 매력인 것 같아요.